어,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고용준이고요. 저는 현재 카카오에서 클라우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이 세션에 한번 초청이 돼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오픈스택 뭐 두 명인가 세 명이서 운영했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기자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공유가 됐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네, 무슨 클라우드를 하는데 두 명이냐. 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저희 이제 저도 상관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최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최종 그 분한테는 오히려 칭찬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 내용은 뭐 그러니까 두 명으로는 안 되고 두 명이서 할 수 있으려면 서로 그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 일도 공유가 되고 이런 되게 좋은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기사 내용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 제목만 보시고 네 해서 뭐 같은 그 회사 내에서도 뭐 박탈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네, 그래서 클라우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곤란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별로 있어요. 사실 또 있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네, 요거예요. 서버리스 GPU고요. 그 GPU를 클라우드로 어떻게 제공할 건가.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전 세션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GPU 자체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방금 소개해주신 그 회사의 제품이 전 세계적인 열풍인 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 아까 잠깐 얘기해주셨던 AI와 이런 것, 비디오 리서치 이런 것들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이제 영향으로 저희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되게 핫한 주제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반드시 이미지 관련 연구나 아니면 AI, 뭐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은 GPU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으시는 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 저희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뭐였냐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탑 500에 국내에 있는 클러스터들 벤치마크를 하고 그 속도가 안 나오면 뭐 튜닝을 하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고 그리고 전공은 이제 매트릭스 솔버였거든요. 네, 스파스 매트릭스 솔버였는데 그런 것들을 했던 제가 이제 야, 그 CPU도 되는데라고 얘기를 해도 네, 믿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니즈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그걸 어떻게 풀었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에 다니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이고요. 혹시 PDF로 자료가 나가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제 세션 하기 전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거 했었고요. 방통위사나 클라우드 정책 연구단에서 기술 공모했었고요. 네, 그 아주대학교 시간 강사하고 있었었고, 네,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빅데이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니아에서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술 고문 또 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에 입사를 했고, 네, 카카오가 이름을 세 번 바꿔서 그때도 작년 기억나시죠? 네, 네, 입사를 세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톡을 한번 해보자여서 2015년에는 오픈스택 가지고가 아니라 오픈스택 서밋 가서 SDN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넷데브라는 컨퍼런스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국내 최초로 또 제가 가서 네, 네트워크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했어요. 뭐였냐면 여기 이제 협찬해주는 벤더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벤더 세션을 하면 그냥 다 듣잖아요. 그냥 이제 컴퓨터도 그냥 그래 돈 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 벤더 세션이 한 4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제 전에. 근데 그 네 팀이 정말 슬라이드 3장을 못 넘겼어요. 계속 그 컴퓨터가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그 다음에 제 세션인데 저는 어떻게 할까?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사용자 와서 이제 리눅스 커널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또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랬고요. 네, 그리고 2017년에는 뭐 키노트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책 내기예요. 네, 1년에 한 권씩 지금 꾸준히 내고 있고요. 이게 먼저 나와 버렸는데, 네, KVM 관련된 책이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풀릴 텐데, 요거 많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 만든 책들의 이제 두 번째 에디션들을 계속 써야 되는데, 네,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 한번 보죠. 네, 제가 구글 트렌드에서 한번 봤어요. 히스토리에서 얼마만큼 뜨고 있나 봤더니, 네, 근데 항상 이제 뜨냐 안 뜨냐는 자기 혼자 올라가 봐야 그죠. 자기 혼자 올라가 봐야, 네, 뭐 그죠.
저도 여기서는 혼자 세계 스타가 될 수 있지만 항상 비교급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해보니까 GPU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GPU랑 비교해보니까 서버리스 컴퓨팅은 그냥 보이지도 않죠, 그죠? 이게 제 현실인 거죠, 그죠? 스타가 되면 저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GPU에 대한 그 이슈나 아니면 그 기술에 대한 니즈들은 제가 IT 경력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저는 한 15,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있었을 때의 GPU는 아직 사실은 되게 성능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가장 크리티컬했던 이슈들은 싱글 프리시전밖에 안 되니까 보통의 과학 연사들은 더블 프리시전을 다 지원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싱글 프리시전을 하면은 전부 다 0으로 떨어지죠. 라운드 오프 에러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시절인데 이제는 더블 프리시전도 지원하고 모든 인티저뿐만 아니라 플로팅 포인트를 다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컨테이너가 한창 핫하니까 그럼 컨테이너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컨테이너는 도커랑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도커가 GPU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이건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AI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IT 한 사람들은 AI나 이런 거보다는 뭐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깔끔하게 내 이 레거시 환경들을 없애버릴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포인트들이 되니까 이제는 요런 어쨌든 서버리스는 조금 작긴 하지만 서버리스, GPU, 도커를 통한 뭔가들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떤 컨퍼런스를 가서도 거의 이 세 단어를 조합을 해서 뭐 뭘 만들었다, 뭘 연결시켰다, 서비스를 만들고 뭐 하고 그래서 뭐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트렌드는 계속 가겠죠.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GPU 같은 경우에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의 아주 대표적인 그 연산 장치여서 가상화나 아니면 뭐 이런 버추얼 환경에서는 잘 언급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거를 쓸데없이 가상 머신에 올려서 GPU를 하니? 그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또 왜 하니? 그냥 내가 다 쓰면 되는데 내가 왜 나의 GPU를 남이랑 나눠서 쓰고 내 건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점점 IT가 발달하고 AWS 그 다음에 구글에서 자기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GPU들을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도커도 괜찮나 보다. 그리고 이제 도커가 워낙 쓰기 편하게 나오면서부터는 GPU에서 바로 도커에서 바로 GPU를 쓸 수 있도록 그 벤더에서 이제 컨테이너들을 제공해주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요 이제 서버리스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대요, 그죠? 서버리스라고 하니까 저희 진짜 팀장님이 물어봤어요. 야, 서버리스는 도대체 어디다 서버가 있는 거야? 그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죠? 근데 서버리스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그죠? 사용자한테는 서버가 없지만 누군가는 서버를 대줘야 됩니다, 그죠? 아주 무한한 규모의 서버 풀을 가지고 거기서 사용자가 만들어놓은 코드나 아니면 바이런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버리스라고 해서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요종 좀 말이 빨랐죠, 그죠? 가장 유명한 게 오픈위스크죠. 오픈위스크가 펑션 애저 서비스의 프레임워크로 등장하면서부터 이걸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벤트 트리거들이랑 연결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언.io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사용자가 이제 잡을 그리고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말아서 올려주면 그 컨테이너에서 돌리다가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되면 어럴트를 쏴주고 뭐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올라간 게 오픈스택의 피카소라는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피카소는 약간 느낌이 좀 이렇게 그때 한번 작년도인가요? 올 초인가요? 한번 발표하고 나서는 이제 커밋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가장 최근 커밋이 9개월 전으로 그냥 아예는 그냥 프랜차이즈로 한번 만들어보고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슈타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DCOS 아세요? DCOS라는 아까 이제 이 전 세션들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아주 많은 컨테이너 얘기를 했었는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중에서 사실은 가장 먼저 시작한 애가 메조스피어라는 애였고 그게 이름을 이제 DCOS로 바꿨죠.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쿠버네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DCOS라고 하면 하지만 저희는 DCOS를 이제 쓸 예정이라서 왜 DCOS를 쓸 예정인지는 제가 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게슈타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션이라고 이게 쿠버네티스 위에서 이 펑션 애저 서비스를
또는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해준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 뭐가 있었냐면 런웨이라고 아주 예전 시절에 네, 서버리스 또는 펑셔널 서비스를 해주던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는 자바하고 파이썬 정도만 지원을 했었고요. 네. 지금 이제 요거를 리부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근데 가장 큰 그 목적은 뭐냐면 저도 써보고 계속 해보니까 요거예요. 네.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특히나 펑션 에이저 서비스 또는 서버리스 컴퓨팅을 가면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 상황이 생겼을 때 이벤트를 받아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특정 상황에서 써야 됐을 때 그 서버 측을 만들어줘야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플로우하고 오토메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IT 환경이나 아니면 컴퓨테이션에서 어떤 특정 플로우들만으로 뭔가를 구성할 때 이런 프레임워크를 쓰면 아주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네, 커넥션 같은 경우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빨리빨리 연결해놔야 결국에는 걔네들은 리소스 디플리션이라는 단어가 없죠. 아예 그냥 리소스가 고갈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두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물론 GPU 같은 경우에 아마존 가보면은 가장 싼 인스턴스 있죠. 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디플리션이 나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리소스 자체는 무한하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빨리빨리 연결만 시켜주면 사실은 결국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게 사실 서버리스 컴퓨팅 또는 펑셔널 서비스의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리소스 디플리션이 있어요. 그죠? 프라이빗 클라우드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버를 사더라도 그렇죠. 몇 대를 사더라도 구매에 또 요청해야 되고 특히나 근데 GPU는 오셨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한 장에 그 DC를 좀 해주시면 참 좋은데 DC도 근데 너무 공평하세요. 전 세계에 DC 없다. 그죠? 전 세계 DC 없는 정책으로 가시고 있어서 오히려 그건 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누구는 또 많이 사면 또 볼륨 DC 해주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규모의 경제로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비쌉니다, 그죠? 그건 제 잘못은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GPU는 비쌉니다. 근데 그걸 많이 이제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은 자기가 핫한 그 테마가 꽂히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처음에 이제 IT 부서를 컨택했다가 우리가 고려 중이고 준비 중에 하면 이제 IT 부서장을 찌르고 그다음 CTO를 찌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CEO를 찔렀다가 또 저희는 회장님도 있으니까 회장님 친구분들은 또 회장님을 찌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폭탄 슉 해서 이제 다발적으로 막 터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준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러면 내가 누구랑 연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GPU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회장 라인으로 찌르면 가장 많이 가겠죠. 사장 라인으로 찌르면 좀 적게 갈 거고 제 라인으로 찌르면 저희 부서는 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찔러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누가 하나 다 그냥 쓸어가 버리는 것이죠. 왠지도 모르고 무슨 이유도 모르지만 그냥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내부 클라우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인원들한테 어떤 정해진 그 자원을 가지고 내가 배분을 할 거냐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주지? 이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연결성보다는. 그래서 이제 잡스케줄러는 이런 거예요. 잡스케줄러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필요한 잡들을 돌려주거나 대기를 걸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은 가장 기본적인 게 FIFO 아시죠?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누구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먼저 쏘는 사람이 먼저 다 수용을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사람이 막 그냥 계속 쏘는 거예요. 그냥 출근하기 전에 또는 그냥 큐를 다 잡아먹을 듯이 해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스크립트 가지고 쫙 채워놔요. 그러면 first in, first out만 해놓으면 먼저 있는 일이 계속 하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결국은 또 요게 빌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죠? 요 슬롯이 빌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또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이제 페어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irst in, first P4로 막 넣어놨다가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웨이트를 거는 거죠. 네가 10개 돌렸으면 또 이제 그만 돌려. 너 말고 이제 다음 사람 또는 특정 그룹에서 10개를 돌렸으면 이제 다음 그룹 이런 식으로 해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또 그렇게만 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뭐 3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 이제 순서 보니까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잡, 예를 들면 잡2 같은 경우는 지금 3개를 써야 되잖아요. 3개를 써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야, 보니까 잡2 말고 저기 잡3 같은 경우에는 2개만 써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2를 좀 빼고 야, 좀만 기다려. 그럼 잡3를 먼저 돌리. 이런 걸 이제 백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프리엠션이 있어야 돼.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잘 돌고 있었어요. 알고리즘에서 막 돌았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야 우리 내일 스피커 출시한다. 다 내 거야. GPU 다 내 거야. 그러면 요거는 그거예요. 프리엠션으로 모든 거를 그냥 다 프라이어티에 의해서 그것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잡 제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류의 이제 알고리즘으로 잡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잡 스케줄러의 특징들은 그래서 정확하게는 내 잡이 언제 돌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서 돌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도대체 잡은 뭐냐, 그죠? 아까 잡 했는데 잡을 스케줄링 한다고 했는데 그럼 잡은 뭘까요? 잡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리소스. 여러분들 IT 리소스 중에 메모리 안 쓰고 CPU 안 쓰고 디스크 안 쓰고 네트워크 안 쓰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PU, 노드, 메모리, 디스크. 어떤 경우는 그냥 시간도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잡 스케줄러 자체에는 쿼타가 있죠. 그래서 쿼타를 큐별로 유지하기도 하고요. 쿼타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별로 유지를 해서 그거에서 ACL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파트는 러너블 엑스큐터예요. 뭐 리소스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가서 뭘 돌려야죠.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거죠. 엑스큐터블 커맨드, 뭐 ls, 뭐 아까 그 텐서플로우 같은 텐서플로우 잡 아니면 뭐 GPU를 쓰는 어떤 그 바이너리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실제 명령어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신경 써줘야 되는 거는 내가 요 명령을 돌릴 때 얼마만큼 필요할 건가, 그죠? 나는 또 다는 못 쓰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사용자가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잡 스케줄러가 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샘플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안에 뭐 지금 이제 배시지만 뭐 꼭 배시만 되는 게 아니라 루비, 파이썬 뭐 다 지원됩니다. 거기 안에 이제 이런 키워드로 들어가면 돼요. 이건 이제 오픈 PBS라는 오픈 소스고요. 그래서 PBS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부터는 이제 PBS가 인식하는 스크립트 환경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노드는 하나, 그 다음에 PPN은 프로세스 퍼 노드라고 해서 SMP 머신이나 그 프로세서 아주 많은 경우에 한 노드당 몇 개의 프로세스를 쓸 거냐 요거예요. 그럼 얘는 노드는 하나이고 PPN은 2니까 그냥 한 노드에 CPU 2개만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얘가 이제 모든 커널에서는 요즘에는 C 그룹까지 잡아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프로세스만 할당했는데 요즘에는 C 그룹에 딱 잡아줘서 딱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엑스큐션 파트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가 수행이 되면서 CD에다가 디렉터리 만들었다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죠? 사용자한테는 서버를 안 줬고 서버리스, 그죠? 그리고 그럼 이제 GPU만 넣으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뭐 이런 거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요거 있죠. 요 코맨드하고 요 데이터, 요 코맨드하고 이 데이터를 어디에 위치시키는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 잡이 언제 어느 노드에서 수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죠? CD 경로는 다 있는데 이게 항상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으로는 그림 잘못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컴퓨터 노드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컴퓨터 노드들이 쭉 있죠.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맘 노드라는 거는 그냥 아까 설명드린 오픈 PBS의 그냥 데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도 이렇게 쭉 깔려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쉐어드 파일 시스템들이 요거에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노드에서 잡이 딱 수행이 되면 특정 디렉토리는 무조건 경로와 같은 거예요. 어느 노드를 들어가던 간에 여기서 컴퓨터 노드 A에서 잡을 수행시키려고 하는 그 디렉토리를 딱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유저 또는 홈 밑에 유저 밑에 어디라고 정해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 들어가든 동일한 환경에서 돌릴 수 있으니까 또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 쉐어드 파일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는 건 되게 비쌉니다. 그죠? 한 500노드만 돼도 500노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다가 HPC에서 그 하이 IOPS를 다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살려고 하시면 컴퓨터 노드보다 더 비싸요.
개수만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NFS를 하다가 NFS가 전통적으로 그냥 32 커넥션 이상 넘어가면 NFS 서버 자체가 뻗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류의 분산 파일 시스템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 러스터 들어보셨어요? 네, 러스터라고 인피니밴드 기반의 파일 시스템이 아주 오래된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이게 사실 제가 요거 있잖아요. 요 파일 시스템 국내 1호 서비스 엔지니어였거든요. 17년 5년쯤 전에. 근데 얘도 되게 풍파를 겪습니다. 선에 인수됐다가 오라클에 인수되면서 또 어디로 팔리고 막 그런데 지금은 오픈 소스로 이제 완전히 나와서 오히려 글러스터하고 여러분들 세븐 많이 아시죠? 그렇죠. 글러스터 세븐 많이 아시는데 러스터는 글러스터하고 셉이 없는 게 있어요. 일단 하이 IOPS에 가장 최적화된 그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이렇게 GPU만 넣으면 돼요. GPU만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잠깐 설명 안 드렸네요.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공인 파일 시스템 대신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그 앱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최적으로 제공하는 요즘 근대 기술 컨테이너를 제공하면 되죠. 이 부분을. 그렇죠. 이거 이제 또 하지 말고 그냥 자바스크립트에 예를 들면 다커 풀을 하는 거예요. 특정 이미지를 땡겨 버리면 그냥 거기서 수행하면 되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다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는 GPU 리소스 집어넣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다커를 지금 왜냐면 GPU를 쓰니까요. 그죠? GPU를 쓰지 않는다면 뭐 다른 거 써도 되는데 일반적인 그 다커 명령을 써도 되지만 GPU니까 이렇게 GPU 엔비디아 다커 수주에 필요한 것들 그 이미지에 맞는 것들로 이렇게 쭉 넣어버리면 사실 끝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잡을 이렇게 해서 던지잖아요. 그럼 잡 스케줄러가 그 중에서 이제 적당한 컴퓨터 노드를 잡아서 도커 레지스터 이미 가져와서 이렇게 돌리겠죠. 그렇죠? 너무 쉽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아주 쉽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스케줄링을 통해서 리소스 활용률을 엄청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게 트레이닝 시스템 같은 거 제일 좋겠죠. 막 여러 오래 돌려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돌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AI 또는 데이터 분석 쪽을 보면은 요런 사이클로 돌아가요. 처음에 그 모델 같은 것들을 자기 로컬 환경에서 개발합니다. 그게 뭐 꼭 GPU가 아니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트레이닝을 하죠. 라지 스케일로 아주 많은 데이터와 아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아주 큰 데이터를 통해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제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인퍼런스 같은 걸 하죠. 이제는 서비스에서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요 사이클이 계속 도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걸 할 때마다 GPU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거용 GPU 주세요. 그다음에 요거 해야 되는데 GPU 주세요. 요것도 GPU 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인프라를 매니징해야 될 쪽에서는 야, 요거랑 이렇게 쉐어해서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그냥 추상화 다 시켜버렸어요. 뭐냐면 잡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가 예를 들면 나는 개인적인 개발 환경을 가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도커 이미지 위에 SSD 띄워놓고 저희가 ID 패스워드 집어넣어서 하나 만들어서 줘요. 이제 월타임 줍니다. 뭐 2시간을 쓰던 뭐 일주일짜리 주는데 하고 끝나고 그다음 자기가 필요하면 그 이미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긴 한데 원래는 이제 다른 거에서 그 해당 이미지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아직은 다 안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해. 그러면 너 그냥 너 리소스 이렇게 적고 언제까지 얼마까지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 네가 알아서 잡을 던져. 그러면 해당 클러스터 내에서 그냥 다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벨롭 환경 같은 경우에는 쉐어드 모드를 저희가 켜둬요. 그래서 굳이 안 빨라도 되잖아요. 사용자한테는 얘기하진 않지만 써. 대신에 남이 좀 쓸 수 있지만 써 이렇게 하고 그냥 줍니다. 누가 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데디케이트로 그냥 그 잡을 할당을 시켜버리고요. 얘들도 그냥 할당해서 줍니다. 하지만 어쨌든 GPU 관련된 내지는 컴퓨테이션 관련된 그
그 어떤 일련의 작업들이 자바스크립트 하나로 그냥 추상화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던지면 이제 여기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 노드가 아까 사용자가 입력한 그 폼에 따라서 뭐 도커를 가져오기도 하고 디렉토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저희가 아주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걸 아주 인핸스하게 뭐 UI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햄 차트처럼 어떤 그런 형태의 그 배포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워서 지금은 제한된 사용자한테, 하지만 요 사이클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했던 거 바로 트레이닝하고 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도커라는 그거 하나로만 해버리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풋은 자바스크립트, 아웃풋은 그냥 컨테이너 이렇게 해버리면 관리하기가 아주 심플해지죠. 네, 그래서 아웃풋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려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니죠. 서비스를 만들려면 GPU 말고도 일단 웹 서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뭐 DB, 그 다음에 앞에 있는 LB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막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또 로깅 모니터링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다음 어럴트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요걸 쓰시면 돼요. 네,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작년에도 보였던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아스는 그냥 크레인이나 임으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메저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케미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디플로잉 해주는 컨테이너를 디플로잉 해주는 DKO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 이니셜 셋업만 해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셋업을 해주면 크레인 위에 DKOS가 돌면서 배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리소스에 대한 이벤트와 어럴트를 이렇게 날려줘요. 그러면 뭔가 바꾸면 되겠죠. 뭐 필요하면 바꾸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그러면 늘 하던 거, 요거 요 정도 규모였고요. 작년 8월 달에. 근데 지금 저희 어느 정도냐면 한 17,000 이제 한 2만 정도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는 뭐 이 정도 개수고 플리캐스트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코어가 보니까 아직 10만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9만 몇 개 정도 있고요. 안에 있는 오픈스택 서비스들은 현재는 지난번에서 빠진 게 사하라 뺐어요. 빅데이터 서비스를 해서 올려놨더니 사하라 쓰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클러스터가 3개 있었는데 전부 다 저희 테스트용으로 만든 것더라고요. 그래서 사하라 지워버리고 이제 히트 다시 리부트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옥타비아 LB 서비스 제공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커스터마이제이션하고 다시 패치 다 해서 다시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바비칸이라고 해서 키 관리해 주는 시스템들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케미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서비스 버스로 모든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다 올린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에 ETL 들어가 있고 사용자가 룰 엔진을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걸어두면 뭐 히트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에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그는 플런티를 2개를 써서 하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하나는 서버 사이드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쏘면 에그리게이터가 하나는 카프카로 해서 이거는 리얼타임으로 바로 스트림을 땡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하드보로 넣어서 약 한 15분쯤 뒤에는 일레스서치에 적재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썼냐면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인덱스 양이 ES로 들어오는 인덱스량이 이제 하루에 거의 한 이제 10테라 정도 돼가고 있어요. 제가 한 4, 5, 6년쯤 전에 SK 쪽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가 목표가 1년에 하루에 6테라였거든요. 근데 통신 데이터가 이제 메시징 데이터들이 지금 그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 이렇게 중앙에서 로그를 관리하고 매트릭을 관리하고 해서 일단의 편의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로깅을 리얼타임을 어떻게 빨리 줄 거냐. 리얼타임이라고 하면 수십 초 이내, 거의 1분은 너무 길고요. 한 10초 이내에 E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조들은 다시 리디자이닝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거 위에 또 뭐가 있냐면 DKOS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리소스 풀 위에서 배포해 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걔가
네, 실제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DKOS 운영 서버라고 해서 마스터하고 사용자의 프레임워크에 올라가는 큰 클러스터가 메조스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클러스터는 필요할 때마다 계속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파일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NFS 제공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NFS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이슈들 때문에 NFS는 이제 디플리케이트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사용자는 그렇게 되면 아까 보셨던 케미와 그다음에 크랜과 연결된 요 메조스 클러스터 하나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조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DCOS 설명드렸잖아요. 예. 메조스 기반으로 컨테이너하는 메조스피어가 이름을 바꿔서 DCOS가 됐고요. 저희도 이제 요 전체 클러스터를 DCOS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뭐 있어요. 메일, 그다음에 얘 뭐죠? 네. 뉴스죠. 네, 뉴스. 그다음에 게임, 뭐 헤어샵,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규모가 큰 애들도 지금 올라가서 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네, 클러스터 전체 클러스터는 뭐 수백 개 정도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00개 정도 있습니다. 사용자 클러스터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컴퓨터 노드는 VM이랑 PM 포함해서 한 4,000대 정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궁금하시죠? 전체 그러면 사용자가 쓰고 있는 컨테이너 개수가 전체 몇 개일까 그죠? 12,000개 정도 현재 쓰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궁금하시죠, 그죠? 요거를 몇 명이서 할까? 네, 요거를 네, 최악의 케이스였을 경우에를 설명을 드리면 한 명이 있어요. 네, 한 달 반 두 달 동안 한 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발하시던 분들이 다 갑자기 나가버리셔가지고 네, 받으신 분이 네, 한 명인데 한 명이세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다행히 회사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빨리 총원을 해서 지금은 다시 이제 다음 주부로 4명이 돼요. 다음 주에 한 분이 더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기사는 안 나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한번 여쭤봤어요. 아까 그 라인에서 비슷한 얘기 해줬는데 너 컨테이너 같은 거 왜 쓰니? 네, 물어봤어요. 이거 네, 딴 데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컨테이너 왜 쓰니? 그때 컨테이너가 쉬워서 아니에요. 컨테이너 안 쉽습니다. 해보면 네임스페이스 바뀌는 것 때문에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쉬운 건 되게 쉽지만 근데 뭐 있잖아요. 컨테이너가 요즘 트렌드고 쿨이니까 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DCOS가 좋으니까 그렇죠.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DCOS를 써보신 분이 네, 쿠버네티스를 쓴 부분보다 훨씬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니까 컨테이너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 다 붙여놨다고 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해보니까 네, 뭐 그냥 인프라의 서비스, 인프라 API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냥 가장 궁극의 그냥 엔드 포인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배포를 하게 되면 뭐 미터링, 로깅,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해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뭐 컨테이너 자체보다는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메조스를 되게 크게 운영하시는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와서 이걸 넘기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 정도죠.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IT 그 다음에 개발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이걸 만들고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는 정보들로 내가 내 앱의 상태를 빨리빨리 확인해서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개발팀에 보면은 이걸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따로 이거를 백엔드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머리는 아파 죽겠고 예. 근데 저희도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없거든요. 그죠?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되게 가치도 안 쳐주고 뭐하냐 앱 개발은 안 하고 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근데 저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중화이 대응을 해주니까 넘기라고 하니까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 넘길 때라도 있죠, 그죠? 근데 다른 회사들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비 중심적인 업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업무죠.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나면. 근데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그냥 쓰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요거 예, 겹쳤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는 그 리소스 안에 GPU도 들어갔죠. GPU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여기에 그냥 GPU 뭐 도커를 하든 뭘 하든 그냥 GPU 넣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화면도 이렇게 GPU 관련 모니터링 화면도 케미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CPU 활용률만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필요하면 원하는 데서는 다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왜 안 썼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 이런 것도 조금 갖춰져 있으면 나머지 붙이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질문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컴퓨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 사이에 잠깐만요. 질문이 올라온 건가요? 네, 네 개가 됐네요. 네. 네네. 밑에서부터 그러면 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아 여기 나왔네요. 크게. 네. 네, 서버리스 컴퓨팅이 GPU나 도커를 네? 네, 서버리스 컴퓨팅이랑 GPU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서버리스 컴퓨팅은 어떤 컴퓨팅을 사용하는 형태고요. 리소스에 GPU가 들어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서버리스 컴퓨팅은 도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연관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요거는 네, 그래서 시간은 네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카카오 이것도 네, 제 목이 잘릴 수도 있어요. 네. 확실한 거는 이제 저희 거 안 쓰셨어요. 고 인프라를 쓰지 않으시고 그냥 전통적인 형태로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다른 인프라 팀께서 하셨는데 넘어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뭐 하나의 잡이 다수의 경우에 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의 잡이 다수의 GPU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스케줄러가 보고 그 사람의 ACL이나 아니면 리소스를 쓸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쿼타가 차지 않았으면 수행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거 옵션을 던질 때도 사용자가 네, 자기 거는 쉐어해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건 안 알려드렸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쿠버네티스와 DCOS의 장점은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의 장점은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화돼 있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이 아주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그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 단점은 뭐냐면 쿠버네티스의 단점은 제가 얘기하면 칼맞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저희가 메조스피어 위에서 올라가던 마라톤이라는 걸 써봤을 때 그 느꼈던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 그 컨테이너 자체 오케스트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케일 인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핵심인데 그게 얘는 되게 약해요. 사실. 네, 정적이 흐릅니다. 네. 제가 느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메조스 마라톤을 쓰고 있어서 사실은 그 걔가 제공하는 형태의 디플로이가 되게 편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현상도 일어나고 있냐면 마라톤, 오벗, 쿠버네티스도 있어요. 네, 그 정도니까 마라톤이 주는 그 매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 DCOS의 장점은 이제 그거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COS 한다 그러면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좀 그런 지원은 없지만 근데 얘는 거의 유일하게 상용 지원을 해주는 또 프로덕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얘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상용 지원이니까 돈 주고 사는 애랑 오픈 소스를 쓰는 애랑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질문이 그 사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저기까지. 네, 저희 거만 할까요? 네. DCOS 할 때 자동으로 기본적인 저희가 그 컨테이너 하게 되면 기본적인 미터링 로깅이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한테 저희가 API와 화면을 제공해서 필요한 경우에 몇 가지 그다음에 어럴트들을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둘 다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